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유승민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선거는 전쟁이라고 그럽니다. 선거는 총선은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거를 전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전쟁에서 특히 이 전력이 비등비등한 그런 전쟁에서 이게 한쪽이 무너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통 이 어떤 전투에서 지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계략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한쪽이 내분이 일어나서 이 내부에서 무너지고 내부에서 스스로 항복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역사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선거에서도 그런 비슷한 양상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려가 있다. 그런 우려라는 거는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그런 입장에 계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유승민이라는 사람이 계속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이런 의심, 비판 이런 것들을 자초할 만한 그런 언행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승민이라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비교군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바로 더불어민주당에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런 어떤 정치적 체급이랄까 위상이랄까 이런 것들이 유승민과 비교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왜냐면 뭐 유승민은 뭐 원내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뭐 군소 정당이나 막 거기에 또 대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과연 그 사람과 정치적인 그런 위상이 비교할 만한 사람이냐 이렇게 반문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상징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이재명 당으로 이렇게 장악하는 그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탈락한 그런 상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임종석과 박용진입니다. 임종석은 뭐 엄밀히 얘기하면 이 더불어민주당 이 공천 그 규칙 제도 이런 거에 따라서 임종석이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영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지역구였습니다. 거기는 원래 전략 공천할 수 있는 전략 선거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종석이가 뭐 여기는 내가 먼저 선거 운동을 했느니 어쨌느니 저쨌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재명이 너무나도 이렇게 좀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측면이 있었고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측면이 있었고 언론이 또 과도하게 이런 임종석이가 마치 무슨 피해자나 된 듯이 그렇게 띄워주기 한 결과 임종석이가 마치 이재명에 의해서 피해를 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잘못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종석이가 이재명한테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누굽니까? 박용진. 박용진은 그야말로 이번 이 총선 이 당내 경선을 몇 번이나 치렀습니까? 결국에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박용진이 국회의원 되는 꼴은 도저히 이재명이가 볼 수 없어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자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비명계에 속하는 이 두 사람이 아주 상징적이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경쟁자였거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배제하는 그런 걸 하지 않았느냐 이재명이 이런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재명이 실제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총선이 진행되는 이 과정에서 이 이재명 당의 당선을 위해서 이재명 당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뛰고 있습니다. 이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도 제가 앞서서 소개해드린 이 유승민의 언행과는 정말 다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뭘 살펴볼 수가 있냐? 임종석이하고 박용진이가 그나마 사람이 됐다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유승민이 이 국민의힘에 당적을 두고 있는 이 유승민이 그리고 지원 유세라는 명목으로 지금 마이크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 유승민이 여기저기서 지금 요청을 받았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다니겠다는 그 유승민의 그런 언행 자체가 과연 이 국민의힘의 득표에 국민의힘의 승리에 국민의힘의 전략에 과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도움이 1%라도 되겠느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 비교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먼저 제가 이 유승민의 언행을 잠깐 또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요 직전 영상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드린 내용이지만 짧게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유승민 이재명 조국보다 우리가 더 밉다는 게 핵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30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유경준 화성정 국민의힘 후보 지원 유세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당 선대위의 2조 심판, 이재명 조국 심판 행보와 관련 물음에 두 사람이 정당의 대표 자격이 없는 건 맞다면서도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맨날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나 또 곧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면 감옥 가야 되는 조국 대표, 여기보다 우리가 지금 더 밉다는 거 아니냐. 종북 심판, 아까 제가 이 직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 발언입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지만 국민들의 마음은 지금 거기에 있지 않다. 그게 이번 선거에서 우리의 대표적인 그런 것으로 국민들한테 각인되는 건 상당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든다.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비례정당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대통령을 쳐다보지 말고 선거의 본질을 쳐다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랬냐면 오늘 만약 투표를 한다면 저희들이 크게 질 것 같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결국엔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어마어마하게 실정을 많이 했고 결국엔 또 한동훈 비대위 체제 그 전에 국민의힘에서도 자꾸 이런 식으로 과거에 그 낡아빠진 틀에 박힌 그런 선거 전략들을 해가지고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근데 나 유승민이 이렇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 중도 무당층 민심을 몇 %라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뺏어오기 위해 일단 실수 안 하고 말 조심하고 윤석열 정부가 3년이나 남은 임기에 정책이든 개혁이든 일을 하기 위해 왜 우리가 국회에서 최소한의 의석이라도 필요한지를 알려야 한다. 중도층이 제일 실망하고 있는 민생경제 또 공정이라는 이슈에 대해 뭔가 가시적인 조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뒤에 무슨 이게 의대 정원 증원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엔 다 이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는 거고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이 상당히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국민들의 마음이 떠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승민. 솔직히 분위기는 그때가 언제면 바로 2020년 미래통합당이 대참패를 한 21대 총선 못지않게 안 좋다. 사전투표 전에 젊은 층과 중도층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유승민이 뭔가 자기의 지금 위치를 착각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승민은 지금 정치평론가가 아닙니다. 유승민은 어디 매체의 무슨 기자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훈수를 두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에 소속된 당인입니다. 정당인이고 전 의원이고 이 당의 전신에서 꽤 그 당 지도부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마치 이게 축구 해설하듯이 중계하듯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이렇게 희망적인 내용도 없고 긍정적인 평가도 없고 다 국민의힘이 잘못했고 다 윤석열이 잘못했고 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그것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유권자들의 표심을 가져갈 수가 없다. 위험하다. 계속 요 소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 유승민의 발언의 타당성 이런 걸 제가 굳이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직전 영상 그리고 그 전 영상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건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만 이 유승민과 아마 비슷한 처지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임종석과 박용진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그 총선 출정식이라고 해야 될까? 거기에 나섰습니다. 나서가지고 뭐라 그러냐. 제가 그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역 광장에서 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임종석 씨가 이렇게 끌어안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 기사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임종석 포옹 윤 정권 심판에 힘 합칠 것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기사 제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유승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재명 조국보다 우리가 더 밉다는 게 핵심. 여기는 이재명 임종석 포옹 윤 정권 심판에 힘 합칠 것. 그리고 사진도 실제로 지금 포옹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벌써 이 기사 제목이 다르고 그 기사 내용이 다릅니다. 이 유승민이 한 얘기가 다르고 임종석이 한 얘기가 다릅니다. 제가 그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성동구 왕십역 남측광장에서 전 후보, 여기서 말하는 전 후보라는 거는 누굽니까? 서울 중성동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온 전현희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 후보 지지 유세 현장에 참석해 전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현장에는 옆 지역구인 누가 이렇게 합류했다. 이렇습니다. 임 전 실장은 오늘부터 마이크를 사용하고 연호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날이다. 전현희부터 해볼까?
라고 하면서 이 전현희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한테 그 연호를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실장은 이어 윤석열 정권에 대해 4월 10일 총선 40은 진보도 보수도 중도도 남녀노소도 없이 모두가 한마음으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이라고 하면서 이 정권은 보수 정권이 아닌 그냥 부도덕하고 무능하고 타락한 열등 정권, 불량 정권이라고 비판했다고 이렇게 기사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많습니다. 김건희 여사 뭐 도이치모터스 뭐 그 의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재명이한테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이재명이가 배제하려고 했다고 그런 비판을 받은 임종석이 이 총선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으로 전락했다는 그 당의 승리를 위해서 표면적으로나마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를 돌면서 지원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측근이라고 해야 될까? 이재명한테 아주 그렇게 이재명의 측근으로 불리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부터 같이 일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위주로 또 이렇게 험지 위주로 이렇게 지원 유세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날 또 임종석은 뭐라 그랬냐면 양산으로 내려가 며칠 머무르고 부산, 경남 접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은 존경하는 임 전 실장이 이 자리에 함께했는데 우리는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주인의 나라를 만드는데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가 민주공화국임을 선포하고 국민의 승리를 이끄는 심판의 날을 맞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앞서서 전해드린 유승민 관련 기사와 분위기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임종석이 하는 말,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뭐 저는 임종석이가 이재명한테 피해를 본 게 없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임종석은 이제 그거는 자기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서 유승민이 무슨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까? 유승민이 무슨 정치적 박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탄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니면 유승민이 뭐 윤석열 대통령의 무슨 그런 계략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원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는데 그거 아깝게 졌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초에 아주 처참한 지지율을 기록했을 뿐, 명목상 같은 경선 후보였을 뿐 지지율 면에서는 뭐 될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승민 씨는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이 국내에서 원래 발을 붙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자격이 부족하다, 자격 자체가 없다. 국내인 당원 무자격자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 가장 절체절명의 이 총선에 와서 지금 이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하는 얘기와 그다음에 이재명으로부터 지금 뭔가 박대를 받았다, 배제를 당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되는 임종석이 하는 얘기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연기나마 그걸 연기라고 쳐도 어떻게 이렇게 다룰 수가 있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박용진을 보겠습니다. 이 기사도 이렇습니다. 참, 뭐 친야 매체들이 써줘서 그런지 몰라도 기사 제목들이 침묵 깨고 지원 유세 나선 박용진, 험지만 골라 민주당 변화 말하며 중도층 돌려 세울 것 이렇습니다. 근데 중도층이 중요하다는 건 유승민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이재명 조국보다 우리가 더 밉다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해야 되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박용진은 뭐라 그랬냐? 이렇습니다. 제가 그 기사의 한 대목만 짧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라는 건 이제 박용진을 얘기합니다. 중도층이 집중된 젊은 유권자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내면서 박 의원은 여러분의 성에 차지 않더라도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뭐 어떤 후보자 얘기를 하면서 지금까지 쌓아온 자기 소신으로 민주당이 균형을 잡고 한국 정치가 더 나아지도록 하실 것이다. 함께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뭘 잘못했고 이재명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이재명을 미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박용진은 이재명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그 박용진은 이재명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구보다도 그 원한이 크겠지만 일단 지금 이 선거 국면에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이제 해당 지역의 뭐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박용진한테 아니 뭐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힘에 오셨으면 딱 되는 거 아니에요 했더니 민주당을 위해서 계속 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용진이 이 기사에 따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이 국민의힘에 남아있지만 이게 선거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선거 방해를 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인지 국민의힘의 폭망을 기대하는 것인지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그 활약에 재를 뿌리는 것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다 그겁니다. 이 유승민 씨의 지금 이런 언행 같은 거는. 근데 여러분들 명목상으로나마 외관상으로나마 이 임종석 씨, 박용진 씨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의 이 언행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유승민이, 임종석, 박용진 이런 사람도 국회의원도 훨씬 많이 했고 여의도에 남아있었던 기간도 훨씬 긴데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행태가 이 사람들과 지금 비교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